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나의 다이아몬드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만 31세 4년제 학사 정보보호 컴퓨터공학과 전공하셨고 현재 국내 금융권 대기업 정보보호 경력 만 7년, 배우자분은 연봉이 세전 1.5억, 그다음에 부인분은 세전 1억. 맞나? 이게 누가 배우자고 누가 남편이고 부인이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후로 계산했을 때 합쳐서 순수 현금 월 1,100, 200 정도 벌고 있으며 그 외로 비현금성 수당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뭐 아주 뭐 한국에서 뭐 상위 1% 이상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소득이 좋으세요. 언어, 영어만 가능, 기초 여행 영어 정도, 가족사항, 배우자는 85년생, 아기가 있는데 23년생, 아주 애기죠, 말 그대로. 그다음에 친정 어머님이 60대, 가용 자금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처분하면은 4억, 5억 정도지만 당장 처분은 어려움. 지금부터 준비하여 2, 3년 뒤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미님. 여러 국내 상황이 염려되어 알아보다 이 카페를 알게 되어 이렇게 라이브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분은 국내 금융권 계리 회계 쪽 업무를 하고 있고 국내 대학 수학과 4년제 학사학이 있습니다. 저는 국내 금융권에서 정보보호 업무 진행 중이나 기술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미 경력이 7년 차 짬이 있으시니까 뭐 이제 주로 이제 사무 업무 이런 뭐라 그러죠? 뭐 기획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이제 뭐 밑에 사람들 시키시겠죠. 저희는 아무래도 금융권이라 둘 다 국내 직장인 기준으로는 연봉이 높은 편이고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라 정년 보장이 됩니다. 대신 퇴사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입사는 당연히 어렵고 동종업계 타사로 이직해도 연봉이 좀 깎일 것 같네요. 뭐 정년 보장되면은 그냥 정년 보장때까지 주구장창 다니고서 은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시 재입사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냥 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뭐 버티면 되는 거죠. 뭐 실제로 대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들 하는 편이라고 하세요. 다른 이제 뭐 선배 직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연봉도 협상 없이 자동 인상되어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아마 뭐 금융노조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동 인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삶에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저희야 한국에서 어찌저찌 자리 잡고 지낸다 해도 아이들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한 상황인데요. 남편은 해외 나가서 뭐 먹고 사냐면서 기술직으로는 살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적성에 전혀 안 맞음. 근데 뭐 계리 회계 전공이시잖아요. 계리 회계 전공의 수학과 출신이면은 뭐 파이낸스 쪽으로 더 공부를 하든 뭐 회계 쪽 업무를 했으면은 뭐 회계사 뭐 하다못해 뭐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하든 하면은 지금 받는 연봉을 결국에는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충분히 받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그런 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왜 독일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굳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죠. 아이는 한국에서 키우다가 대학을 해외로 보내주자 입장이고 저는 아이를 생각하면 일단 해외 영주권이나 가능하면 시민권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게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보내고 대학만 해외로 보내겠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뭐 불가능한 계획은 아닌데 아주 좋은 계획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중고를 해외에서 보내지 않으면은 영어가 됐건 독일어가 됐건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걸 뛰어넘고서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재수하다가 해외 유학 가가지고 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아니면 개발자, 뭐 심지어 교수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수두룩하기는 해요. 수두룩하기는 한데 이왕이면은 초중고부터 해외에서 다닌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자,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남편분이 지금 국내에서 수학과 4년제 졸업하고 뭐 계리 회계 이런 쪽 업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수학과 출신인데
영어가 원어민이야. 그리고 아예 초중고를 어디 뭐 미국 동부나 어디 뭐 미국 서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액추어리가 뭐라죠? 보험 계리사가 되거나 회계사가 되거나 혹은 뭐 파이낸스 쪽을 공부했거나 자 수학과 출신이면은 물론 이분이 무조건 아니 해외에서 수학 전공은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아니지만 그 금융 쪽에 헤지 펀드 무슨 뭐 퀀트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되게 수학과 출신이 많아요. 혹은 물리학과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론 물리학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왜냐면은 그 주식 시장에서 뭐 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를 그냥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동하는 거를 무슨 어떤 과학 사이언스 시뮬레이션 관찰하듯이 관찰을 하면은 그 안에서 무슨 뭐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월스트리트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 빅데이터 뭐 이런 뭐 실리콘밸리에 이런 빅테크에서 일하는 무슨 뭐 빅데이터 전문가들 보면은 그렇게 수학과 뭐 통계학과 무슨 뭐 물리학과 뜬금없이 뭐 심지어 화학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봉을 얼마 받고 있겠어요, 지금? 물론 이분도 지금 뭐 미국 달러 기준으로 뭐 한 11만 불 정도 받는 건데 지금 남편분이 85년생이면 경력이 모르긴 몰라도 뭐 한 10년 되는 건가? 지금 한 39세니까는 뭐 한 10년 정도 경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빅테크나 월스트리트에서 회계, 계리, 무슨 뭐 기타 파이낸스, 기타 뭐 빅데이터, 수학과 전공을 바탕으로 그런 쪽으로 그쪽에 있는 금융회사라든가 빅테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연봉 기록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금 남편분이 받는 연봉의 한 2배 정도를 받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아이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일찍 나가는 게 유리하기는 하다. 네. 물론 지금 두 분이 받고 있는 연봉이 한국에서는 거의 뭐 1% 이상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다 그렇게 고연봉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거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커지기는 해요. 그래서 섣불리 무모한 무슨 기능직 기술을 배워서 무슨 뭐 용접을 배워서 해외 이민을 하겠다. 그건 당연히 틀린 방법이에요. 그래서 남편분은 해외 나가서 뭐 먹고 사냐? 기술직으로는 살 자신이 없다. 당연히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계나 계리, 수학과 전공 바탕으로 회계나 계리 업무를 했다? 이걸 이어나가야 돼요. 이거를 이어나가서 전문직으로 더 지금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해외에 이민 간다고 하면은 한국에서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해외의 나쁜 직업 뭐 3D 업종에 뛰어들어야지만 이민이 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도와가지고 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오히려 한국에서는 뭐 막말로 거의 뭐 노가다 막노동 하는 분들 공부시켜가지고 회계사 만들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제 가까운 사례로 제 막내 동생 한국에서 그냥 백수 페인 스타크래프트 온라인 게이머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걔 사람 만들어가지고 회계사 시켰다고요. 호주에서. 그 제 막내 동생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노는 애들 다 제가 불러다가 호주에서 회계 대학원 집어넣고 다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 회계사끼리 막 결혼해서 막 한 경우도 있고 제가 호주에서 회계사 시키는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알아보는 건 아니고 한국의 미래가 너무 어두워서요. 세금 문제, 인구 구조,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 안보 문제 등등. 그쵸. 이건 뭐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리스크를 인지할 수가 있죠. 당장 지난주에 지금도 있나? 중국이 군사훈련하면서 대만 봉쇄훈련 하거든요. 만약에 대만 봉쇄훈련하고 대만 해협을 봉쇄해버리잖아요, 중국이. 그럼 한국은 이유도 없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 해협을 막아버리면은 한국으로 오는 무슨 뭐 기름이고 뭐 LNG고 다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망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국에서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고 싶은데 외국 나가면 저희도 아이도 다 적응을 새로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되도록이면 여기 살고 싶은데 미래가 너무 어둡네요. 아이는 뭐 이 나이에 가면은 적응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이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엄마 아빠도 나이대가 좀 다르거든요. 엄마는 30대고 아빠는 85년생이면 이게 40대는 아닌가 아직? 39세? 뭐 이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조금 더 고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아이는 생각보다 고생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직업은 그래도 호주나 독일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보보호 전문가다 혹은 뭐 정보보호 관련해서도 뭐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정보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내가 그거에 관련해서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커널 모드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다 코딩을 할 수 있다. 디버깅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대부분 보안 이런 시큐리티라든가 보안 해킹 뭐 이런 게 이런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막 커널 모드 이런 데 건드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레벨의 실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호주든 독일이든 뭐 어디든 어학만 준비가 추가적으로 된다면은 제 생각에 충분히 취업이 될 수가 있고 남편분은 아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 계리, 수학 이 바탕 백그라운드가 이 바탕이면은 이거 그대로 회계가 됐든 계리가 됐든 아니면 조금 더 파이낸스에 집중하는 게 됐던 뭐 해외에서 대학원 같은 거 조금 더 다니면서 어학 능력 키우면서 뭐 그런 금융 분야에 똑같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와 독일어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한국만큼은 벌 수 있을까요? 정착 초반엔 많이 까먹겠죠. 예,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돈을 까먹는 입장이 될 것이고 영어와 독일어, 그다음에 현지에서 뭐 추가적으로 대학원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한 다음에는 당연히 한국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뭐 얼마든지 있어요. 예. 독일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한국에서 유리지갑 직장인으로 많이 내고 있는데 체감으로 독일이 더 큰가요? 지금도 35%, 38% 내는데 독일은 40% 정도라 해서요. 자녀가 있고 기혼 가정이면은 한국하고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기도 해요. 한국보다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지 않아요.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 경우에는. 정확한 계산은 뭐 계산기 저도 돌려봐야 돼요. 제가 텍스 칼큘레이터 이런 거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는 남편분이 뭐 회계 계리 전문가니까는 한번 돌려보세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안 내요. 그리고 독일보다 세금을 더 안 내는 곳은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 사실 두 분 전공 모두 룩셈부르크 같은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직종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독일보다도 세금을 더 안 내요. 심지어 룩셈부르크는 한국보다도 세금이 적어요. 연봉 1억이면은 서민이에요. 룩셈부르크에서 연봉 1억이면은 하여튼 소득이 서민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내는 세금보다 받는 무슨 뭐 이런 지원금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독일 외에 제 직업을 연장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 룩셈부르크 있고 영어권, 뭐 이런 금융, IT, 미국으로 가면 좋죠. 미국으로 가면 좋고 뭐 명목상의 연봉은 미국을 뛰어넘을 나라가 없죠. 스위스 정도? 스위스 아니면은 미국 정도인데 스위스는 바로 가기가 어려워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통상 독일에서 먼저 시민권을 확보하고 스위스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독일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뭐 병행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경력 쌓다가 독일 시민권 받고 스위스 어디 뭐 쥬릭, 취리히 이런 데로 간다. 그러면 연봉이 뭐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독일에서 다큐멘터리 본 게 있는데 독일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공항에서 이런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인천공항에 보면은 그 체크인 카운터에서 뭐 발권해주고 뭐 이거 짐 실어가지고 이거 태그 붙여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 고연봉을 주기가 어려운 직종이잖아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외노자로 외국인 노동자로서 국경 넘어가지고 그 스위스 취리히 가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6천 유로를 받아요. 6천 유로. 그 단순 업무? 완전 단순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막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6천 유로를 세후로 받아요. 네트로. 세후로 6천 유로를 받아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한국 돈으로 지금 얼마죠? 그러면은 한 9천만 원 되는 거예요. 6천 유로니까 900만 원. 한 달에 네트로 세후 월급으로 9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맞나? 계산이? 예. 그럼 900만 원 세후 연봉 아니 세후 월급으로 9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뭐 1억이 넘잖아요. 거의 뭐 1억 800만 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연봉이 많은 나라 하면은 미국, 스위스, 그다음에 룩셈부르크도 연봉이 좀 센 편이고. 그러니까는 나는 일단 뭐 실질 소득 뭐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일단 명목상으로 돈을 많이 받고 싶다. 미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한 요 세 나라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친정 엄마까지 같이 모시고 갈 수도 있나요? 독일은 지금 가능해요. 룩셈부르크는 아, 룩셈부르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친정 어머니의 자금 상황, 자산 상황 뭐 이런 거하고 달라져.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친정 엄마가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자기 어떤 자금, 경제적인 능력,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증명이 되면은 같이 가실 수도 있으세요. 현금 자산 없고 7억짜리 아파트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요. 네. 회사가 안정적인 편이라 아이 한 명당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1년 정도 썼고요. 국내 육아휴직 중에 해외永주권 준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둘째 계획도 있어서 6Q 신청해 놓고 해외 가서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세미님은 해외에 오래 계신 것 같은데 배우자분하고 두 분 다 해외 살면서 외롭다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애들이 많아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실은. 애들이 셋이면은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기 때문에 바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바쁘기 때문에 별로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 주변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어 한국을 매번 그리워하며 살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요. 그러면은 뭐 현지에서 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주변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고 한국을 한국을 그리워할 일은 사실 국밥 정도밖에 없어요. 국밥이 먹고 싶은데 여기는 국밥을 잘 안 파니까 그런 류의 국밥은 잘 안 파니까 집에서 뭐 닭곰탕 해 먹든가 아니면 사실 저희 요번 주에도 계속 설렁탕 먹었거든요. 근데 그 설렁탕 그 독일에 이제 교민들 많이 거주하는 동네 반찬 가게에다가 주문하면은 독일에서 룩셈부르크까지 배달이 와요. 이렇게 트럭으로. 그러니까는 뭐 룩셈부르크나 프랑스 이쪽 사는 사람들이 뭐 벨기에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뭐 룩셈부르크까지 와가지고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 먹을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한국보다 좀 힘들게 먹는 거죠. 그리고 조금 뭐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먹고 싶다 그러면 파리 정도는 가야 되고 뭐 런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중국 음식 좀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식 중국 음식
또 먹으려면 파리 정도는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진짜 제대로 된 홍콩 스타일 중국 음식 뭐 이런 거 먹으려면은 뭐 네덜란드 헤이그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국도 요새 그러잖아요. 무슨 뭐 우동 먹으러 일본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저희도 뭐 돼지국밥, 뭐 순대국밥 먹으러 파리 가고, 무슨 뭐 딤섬 먹으러 뭐 북경오리 먹으러 헤이그 가고 뭐 그래요. 예. 그리고 나라 미래만 아니면 그냥 한국 살고 싶어요. 뭐 사실 그냥 한국 살아서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꼭 그 해외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을 뭐 도와주는 게 제 일이지, 한국에서 나는 뼈를 묻고 싶다라는 분을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나와서 뭐 해외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다른 독일 카페에서는 제가 올린 질문은 아니지만 부부 세전 2.5억 정도면 그냥 한국 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음, 요거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카페에서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전 2.5억 정도를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주변에 세전 2.5억 벌면서 자산이 뭐 몇십억 되면서 좀 한국에서도 상위 1% 이상의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분도 연봉이 많지만은 부동산 자산 다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데 경력도 7년, 10년인데 부동산 자산 다 처분하니까는 자산이 뭐 가용자금이 4.5억인지 4억 5억인지 전체 자산이 4억 5억밖에 없다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연봉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못 모으셨어요? 자산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전 연봉 2.5억 받는 사람들이 평생 뭐, 또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뭐 300충, 평생을 300충으로 살은 사람들의 댓글에 마인드가 좌지우지 되면은 그게 현명하겠어요? 그 많아요. 보면은 이미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굉장히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뭐 사회생활도 많이 했는데 무슨 카페에 백수들의 그 댓글에 일희일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심지어 뭐 독일에서 내가 뭐 이민 컨설팅 해줄게, 뭐 유학 컨설팅 해줄게 하면서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교민도 아니고 정작 자기들 영주권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슨 뭐 어학비자 받아줘가지고 뭐 어떻게 아주 없는 돈으로 어디 허름한 동네에 좀 이민자들 많이 있고 좀 안 좋은 동네에 집 얻어주면서 뭐 이렇게 어학원 등록하고 하면은 애들 뭐 공짜로 학교 보낼 수가 있어, 뭐 이런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는 분들은 정작 이렇게 연봉이 이미 한국에서 1, 2억, 뭐 2, 3억 되는 분들이 그런 바보 같은 방법을 쫓아서 독일이건 뭐 어디건 캐나다건 뭐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겠어요? 음? 뭐 고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고졸 전문대졸이 대학원 졸업한 사람한테 뭐 가방끈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본인도 뭐 조금 느꼈나 보네요. 물론 그분들이 독일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를 받고 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 독일 교민 카페, 맘카페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그냥 그 어학원 등록하고 독일에 버티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학원 등록하고 뭐 이런저런 알바하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들은 해외에서 잘 적응하나요? 인종차별을 겪으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실제로 지인 중에 말레이 국제학교 졸업 후에 국내 스카이 대학 다녔던 지인이 있는데
지금 자녀 절대 한국에서 안 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종차별? 저희 아이들은 사실 해외에서 잘 적응을 하고 뭐 특별하게 인종차별을 겪은 게 없어요. 인종차별 겪은 게 없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학을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 그 학교에 가면은 아무래도 고생을 하겠죠. 근데 결국 그 고생을 극복하면서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종차별. 자, 한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남아 출신도 아니고 저 고등학교 때 뭐 군대 생활 할 때 얘기 보면은 항상 별명이 말레이, 방글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순수 토종 한국인인데 우리들끼리 별명이 빵글라 아니면은 말레이야. 여러분들 주변에도 반드시 그런 별명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뭔가 동남아 쪽 피가 섞인 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로 해가지고 그냥 말레이 빵글라 별명이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또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파락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단 말이에요. 파락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를 대치동, 개포동 이쪽이 아니라 삼성동에서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국민학교는 논현동 이런 데서 나왔고. 근데 이미 저 때도 테헤란로 남쪽에 있는 아이들을 별도로 차별을 했는데 그 테헤란로 남쪽 애들끼리도 차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경기고등학교 다녔는데 저희 반 반장은 어디 미도 아파트 출신인가 그러고 미도 아파트, 성경 아파트, 우성 아파트가 그나마 대치동에서 조금 사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좀 못 사는 아파트고 결정적으로 그 같은 강남 안에서도 엄마들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들이 저쪽 개포동 애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저쪽 개포동 주공 아파트 애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파락군에서. 그래서 우선미 애들은 저쪽 뭐 개포 주공 뭐 몇 단지 이쪽 애들하고는 안 놀았어요. 정말로. 그게 한국 사회. 물론 지금은 개포동 뭐 이렇게 재건축 해가지고 천지개벽 해가지고 뭐 개포동이 최고라는 둥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에 상에 보면은 강남 토박이 입장에서 보자면은 개포동 거기 막 판잣집 있고 넝마주의 살고 뭐 이러던 동네인데 원래 거기 그 넝마주의들이 거기 살았다고 타워팰리스 뭐 이런 별 얘기를 다. 그래서 해외 인종 차별하고 한국에서 일상화된 차별. 빵글라 말레이, 여기 지금 말레이 국제학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친구들 중에 그런 별명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빵글라 말레이. 그럼 걔네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냥 뭐 친구들끼리니까 뭐 웃고 넘어가지만은 그게 사실은 인종차별, 전형적인 인종차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인종차별이 아니라 아파트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요새는 너 음마 아파트 몇 동이야? 거기 몇 평? 저기 뭐 주공아파트 어디 몇 동, 그럼 평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옛날에는 그게 좀 덜했는데 요새는 아예 무슨 호갱노노 이런 거 보면은 시세까지 나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쪽 아파트 애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그나마 아파트면 다행이야. 야, 빌라 애들하고는 섞이지도 말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물론 이제 두 분은 연봉 많아서 좋은 동네에서 비싼 아파트 살고 계시는 거 맞죠? 이 정도 연봉 받으면은 파락군 아파트 사는 거 맞나요? 강남 서초 아파트 사나요? 그러면은 이 정도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자산이 뭐 한 3, 40억은 돼야 됐을 거 아니에요.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강남 서초를 입성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 피지컬 차이도 크고 여러모로 한계를 느꼈기에 아시아권 이민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왜 동양인하고 서양인 피지컬 차이를 극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자, 마동석 씨 미국인이잖아요. 마동석 씨의 이런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 떡대로 어디 해외 나가서 피지컬로 지겠어요 어디?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못하죠? 차인표 씨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미국 가보니까는
애들이 다 등치가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한국에선 다들 곱게 자라잖아요. 지금도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없어요. 보면은 한국에 더 이상 가면은 뭐 나무 타고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이런 애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 신체 활동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학원만 죽어러 다니더라고요. 물론 학원에서 뭐 줄넘기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다니면서 그나마 좀 신체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신체 활동도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키가 다 크고 등치가 다 큰 게 아닌데 걔네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서 그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피지컬이 딸린다 생각하면 그럴수록 더 뭐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체조 여자애들은 체조 엄청 해요. 그 독일 여자들이 보면 팔다리가 쭉쭉 뻗어 있는데 그게 물론 유전적으로도 워낙 타고난 게 있지만은 웬만한 여자애들은 동네에 그 스포츠 베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그 이런 스포츠 클럽이 있어요. 그럼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뭐 축구를 많이 하고 여자애들도 축구를 하는데 여자애들도 막 가마차기 하고 근데 축구뿐 아니라 시골 깡촌에도 저희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진짜 시골 독일에서 시골 깡촌이었는데 그 시골 깡촌에도 실내 체육관 그럼 여자애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체조를 한다고요. 그럼 공중 이회전 막 이렇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체조를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체조를 그렇게 하니까는 팔다리도 쭉 뻗고 키도 크고 그런 걸 시켜야죠. 여자아이들은 체조 무조건 남자아이들은 축구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굳이 꼭 이민을 나가야 되지는 않아도 되기는 해요.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에서 내가 뭐 충분하게 소득이 좋고 그런데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렇게 소득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처분해서 4억 정도밖에 없다. 모르겠어요. 더 큰 자산이 있는데 여기다 안 쓰신 건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두 분의 이 커리어는 만약에 여기서 영어가 된다, 독일어가 된다. 그랬을 때 미국이나 스위스까지 진출해가지고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2배 혹은 그 이상 만약에 남편분이 뭐 회계나 계리가 아니라 이거 경력을 살려서 파이낸스로 더 나갔다 스카이 is the limit 파이낸스 뱅킹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크 뭐 이런 쪽은 상한선이 없어요. 연봉에 무슨 사모펀드 뭐 이런데 만약에 해외에서 들어갔다 지금 수학과 출신이니까 막 어떤 패턴을 찾는 뭐 이런 뭐 헤지펀드 뭐 퀀트 뭐 이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뭐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거래의 패턴을 찾는 막 어떤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걸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마침 뭐 그 해에 대박이 났다. 그러면 수수료를 엄청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봉 1억, 2억이 되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기회가 미국이나 스위스나 독일 같은데 뭐 룩셈부르크 독일보다는 미국,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더 많고 독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미국의 월스트리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알리앙츠라든가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 뭐 투자은행 업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말아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해외에 있으니 근데 그걸 굳이 도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그럼 본인이 더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연봉 이만큼 받는데도 강남 서초에 모르겠어요. 강남 서초에 진출하신 건지 어떠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